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경선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 이진숙도 경선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구 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대구 시민과 당원이 얼마나 이진숙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 여기시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청을 받는다면 제가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같이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손성민 SBS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아시겠네요. 예. 이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 공천에서 배제되는 이 결정 공천관리위원 전부가 합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표결을 한 겁니까? 뭐 전체적인 공관위원들의 토론이 아주 심도 있게 있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도 검토를 했고,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중에 몇 분은 조금 반대 의견이 있으셨지만, 네. 뭐 다수의 의견으로 일단 의결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주호영 의원 뭐 어쨌든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명도도 있고 이명박 정부 때는 특임 장관도 했던 그 상당히 중진 무게가 있는 정치인이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또 지명도가 있는 뭐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다고 본다면 대구시장 경선에서 그래도 주목도가 가장 높은 두 사람을 경선에서 배제시켰다, 탈락시켰다.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뭐 배제나 탈락이라기보다는요, 정당의 어떤 공천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여론조사만 참고하거나 뭐 인기도만 확인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국적인 선거에 미칠 영향, 또 그 지역에서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든 조금 관심을 더 우리 쪽으로 끌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뭐 능력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시죠. 다만 그런 두 분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경선 과정이라는 것이 인지도 싸움으로 흘러서 결국 그런 분이 변화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후보가 된다. 이것보다는 좀 우리 당에서 지금 공천 신청을 하신 능력 있는 다른 분들, 모든 분들과의 좀 능력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또 정말 대구에서 대구 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좀 전반적인 대구 시민분들의 또 관심도 좀 환기시키고 또 이렇게 새로운 좀 변화를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어떤 경쟁에서 또 좀 더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런데 그 경선에 참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그 정치인 가운데 유영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영하 의원은 정치 뭐 초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또 친박 핵심 인사였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 뭐 정무수석도 했었고 예. 또 여당 대표도 했었고 말이죠. 이게 혹시 또 유영하 의원에게 뭔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런 지적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예. 여러 방향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에서 굉장히 큰 역할도 하시고 오랜 기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인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모든
지금 경선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공관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사소한 어떤 인연 이런 것 가지고 작용했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 것 예. 같아요. 예. 아니, 곽기태 의원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정말 진짜 별일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 기자들은 뭔가 지금 손성민 의원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뭔가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기사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 둘 다 컷오프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과 가장 아끼는 사람 둘을 같이 날려보낸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까지 이제 아깝지만 쓴 카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정현 위원장이 컷오프하면서 좀 애정어린 어떻게 보면은 향후 진로에 대해서 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죠.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 큰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를 놓고는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한 인터뷰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 아니겠느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 스타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더 큰 자리를 아예 이제 국회의원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내심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정현 위원장의 스타일이긴 한데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장 역할을 잘할 사람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공천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대구시장은 이제 대구시장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구시장은 기업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또 최은석 의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다들 대구시장에 이번에 공천 신청하신 분들은 능력적으로는 아주 다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분들이고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장관급의 그런 방송통신의 전문가를 역임하신 분이니까 그 분야에서는 뭐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저런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언급은 뭐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향후에 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최다선이시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 22대 국회가 한 2년 더 남았어요. 그럼 정말 국회에서 당을 또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대구라는 지역에서의 어떤 한정된 역할보다는 국가 전반적인 그런 국정에 조금 더 매진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곽규태 의원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철옹성처럼 답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 주호영 의원은 오늘은 전화기를 꺼놨더라고요. 제가 방송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추가로 주호영 의원이 어떤 결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까, 손성민이요? 전화는 지금 불통 상태고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동혁 대표가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다라는 이후에 추가 메시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저희가 어제 뉴스 브리핑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선당 후사는 무엇이냐? 선당 후사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선당 후사이다. 그리고 지금껏 혁신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당의 공천을 좌지우지 해왔던 사람들에게 대구 시민의 주권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선당 후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선당 후사 끝까지 버티는 것이 선당 후사다는 말로 미루어 짐작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박정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부분이 보면은 박정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죠? 네네. 예. 주호영 의원이 저렇게 마지막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저 이정현 위원장과의 사감이 섞여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아까 저 앵커께서도 예. 말씀하셨지만은 주호영 의원은 친이계였고 그다음 이정현 위원장은 친박계 대표 의원이었죠. 그리고 정성국 의원도 오늘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도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주호영 의원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대구시장 경선 공천은 시민 공천이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장동혁 대표. 어쨌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은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는 게 공천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경선을 치르고 공천을 하다 보면 또 당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을 좁히고 또 당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의원 지금 쭉 대구시장 공천 관련한 국민의힘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장동혁 대표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이정현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주호영 의원 배제하는 거 뭐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배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에서 뭐 승리를 위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변화, 기존 인물이 아닌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충북의 김수민, 부산의 주진우, 대구의 최은석 이런 새로운 인물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의 초선 최은석 의원께서 기업인 출신이고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새로운 인물로 이 선거 구도를 좀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원사이드합니다. 극우적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소위 저희 당에서 얘기되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런 매칭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그림이 나올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구시장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저는 두 명으로 좀 압축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결국 초선의 최은석 의원이었고 한 명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었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과 초선의 최은석 의원 두 분 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주목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선 최은석 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구시장으로 픽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또 한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재보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은석 의원 지역구로 그렇겠죠. 만약 여기서 주호영 의원께서 이제 무소속 출마하게 되면 재보궐은 이제 두 군데가 되는 거죠. 예. 최은석 의원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지금 봤더니 그 기업에서 일을 했군요. CJ그룹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원내 부대표, 수석 대변인, 원내 수석 대변인 이렇게 했다. 이런 경력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곽태기 의원님 맞습니까? 너무 저희 당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제 새로운 인물 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새로운 인물을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공관위에서 조금 변화를 주는 그런 경선 구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인에게 유리한 경선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 그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부겸 의원은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출마를 선언하겠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실제로 그렇게 밝혔고 당에서 대구시장 후보 출마함에 있어서 개인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대구가 처한 상황,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이 책임지고 풀어나가겠다,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좀 밝혀달라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심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주에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정책과 공약으로 당이 대구 시민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줘야 한다. 단순히 나의 출마 선언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네. 예.